자, F4 홍사원 주진우 노영희 오늘은 봉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워낙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16개 혐의.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삼보토건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천 개입 있고요. 공천 개입도 있고 건진 있고요. 건진도 주가 조작 있고요.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초기로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그때부터 시작돼. 네. 그때부터 이 돈이 왜 이렇게 가지? 이 업체에. 그리고 뭐 창원 산단이라든가 또는 우리 홍성 기자가 지금 노리고 있는 캄보디아라든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이명박 특검 때 혐의가 있었는데 이명박도 너무 많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빵집에서도 돈 받고 스님한테도 받고 경찰한테도 다 받았잖아요. 온 가족이. 공천 헌금을. 네, 그보다 공천 헌금이 아니라 그 뭐야 대선 헌금이지. 네네 당선 축하금. 근데 그보다 혐의가 많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명박. 여기 저것도 있잖아 저기 그 고속도로 흰 거. 아 양평고속도로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이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보니까. 손을 대지 않은 영역이. 참 해먹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짜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글로벌하게까지. 참 부지런하셨어. 부지런하셨고 꼼꼼해.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쓸 데가 없어서 그래. 가족이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많잖아요. 뭐도 있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고 할 일이 딱 없으니까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촉수가 뻗는 거지. 촉수가. 대통령 당선되고 관저에 가서 만난 분인데 국민의힘 쪽 분이죠. 가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김건희 여사가 내가 팀을 이끌고 각종 조사를 하고 각종 지시를 한다는 얘기를. 조사. 아니 나는 국정원 원래 보고라든가 대통령만 보게 돼 있는 1급 비밀들이 있거든요. 나는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봐요. 그렇지 이거. 나도. 윤석열이 국무회의 기록 보면요 다 이견 없음이에요. 다. 그리고 평균 국무회의 안건 처리 훨씬 빠르죠. 시간을 보면은 20초 정도 걸려요. 20초에서 30초. 그러니까 국정 현안을 이해하고 알리가 있나 이 사람이. 자기가 뭐에 사인했는지도 몰라. 국무회의 평균 시간, 평균 처리 속도가 그래요.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은 다 이견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인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거 중요한 건 다 김건희가 챙겼다고 봅니다. 나는. 끄떡끄떡? 몇 초면 이거 속독법이에요 지금 다. 응? 끄떡끄떡. 20초씩 걸렸다니까. 1분을 넘어가는 게 없어 현안이. 그런 건 관심 없었다니까. 국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맨날 나가고 싶은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의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정치 보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원래 그래 왔습니다. 계속. 그게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화내고 예.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화내고. 술을 너무 오래 많이 먹으면 사고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충암군가요? 그 윤석열. 거기 동문회에서 자꾸 제보가 옵니다. 무슨 제보가 와요? 010-9846-8852로요. 자꾸 8853 뭐 이런 데다 하시니까 임금 번호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충암고에서 이제 그냥 동문회 정도가 아니라 그 간부들 소위 말하는 간부들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뭐 제가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자기들은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이런 자리 말씀인데 아주 폭행을 당하고 산지는 오래됐다. 당하고. 네. 남자가. 폭행을 당하고 산지는 남자가. 오래됐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고 중앙지검 대기 때부터 이미 그 민원 창구는 김용현이었다. 이미 충암고 전체 민원 창구는 김용현이었대요.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공직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민원이 다 처리가 됐고 윤석열은 그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부인한테. 그러면 김용현을 통해서 그 여사에게. 김건희 씨한테 갔다는 거야? 아니죠.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이니까 김용현이 더 셌을 때죠. 그때는. 그때는 중앙지검장 할 때니까 뭐 2000 언제입니까? 17년, 18년 이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도 김건희가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자기들은 사적인 내용까지 그러니까 동문들이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폭행을 당했다는 건 맞고 산지 오래됐다. 맞고 살았다.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굉장히 신뢰할 만 이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창들이 하는 얘기라는 네, 아니 동창- 동창들 동문회에서. 뭘 옆차기를 댔겠어 뭘 당수를 성격 있는 줬겠어. 얘기로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니까 거야. 말씀드려요. 네. 배를 찾나? 이런 자리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노영이랑 따로 말해. 하여튼 그런 제보를 받았다. 예, 근데 사실 굉장히 확인이 안 구체적으로 네, 나오는데 구체적- 맞은 부위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아유 아니 그거 어떻게 사실 확인이 되겠어요, 근데.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뭐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뒤에 네.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지 오래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을 항상 그 와이프한테 의지하고 와이프가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 많이 잡혀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디 그 순방 갔는데 옆에서 네, 코치하고 와이프가 나가봐 하라고 안 그러면 두리번 하고 있고 와이프가 없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장면들 많아요. 그리고 예. 진짜 판단을 못해. 술을 계속 드신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지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몇 잔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는데 어. 그냥 술이 술을 먹는 건데. 이거 중독이지 그런 건. 중독이야. 네,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는 거지 잘 마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봅시다 일단. 그게 알코올성 치매인데 전에 오늘 신호양 교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인터뷰는 해놓고 방송은 안 했어요. 뭐냐면 그 유세 때 아시죠? 그 유세 때 술 잔뜩 먹고 유세장 갔다가 청년 간담회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신용환 교수한테 그때 당시 실장이었잖아요. 정책실장. 네. 잘 곳 좀 예약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호텔 대시를 잡잖아요. 그 지난 대선 그 유세 때 매일매일 술 먹어가지고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일이었다는. 아니 근데 네. 오후 3시쯤에 청년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쉴 곳을 좀 편히 몇 시간 쉴 곳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거기 호텔을 잡아요. 그래갖고 신용환 교수 문자에 그 호텔 지배인이랑 한 게 남아 있어요 지금 입금까지 했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한 4시간 자요 거기서. 그리고 시장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 충청도 어디였을 거예요. 시장으로 가는데 시장 상인들과의 삼겹살 간담회가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땀을 계속 흘려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뭐 술 먹기 전부터 땀을 흘리는데 쭉 듣다가 폭탄주를 갑자기 딱 들더니 또 술을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술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영상도 많잖아요. 식당 들어가면은 메뉴를 보고 앞에 지금 이야기 나눠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술을 보고 그분을 보지 않고 주인을 술을 쳐다보고 주우님을 쳐다보고. 그 메뉴판을 쳐다보면서 가요 이렇게 쭉. 목류병 좋아해. 식당 때 그때. 목류병 하는 식으로 아니, 걸어가는 장면. 보리밥. 음식 저기 그리고 술에 대해서 진심이잖아요.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자 끊어 이제. 다 좋은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치료를. 이런 거는 어디서 못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봐요. 왜 이렇게 그래도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사람이냐 그래. 우리는 뭐 그러나 자기만 네, 고급이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편하게. I'm sorry. 근데 이제 이런 술 같은 것들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감옥 가면 치료됩니다. 못 먹으니까. 네, 근데 검찰 시절에도 저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안 그랬지. 예, 정치에 입문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제할 수 없고 그리고 집에 가면 무시당하고. 그게 그게 즐거움이 큰- 뭐술 마시는 거지. 그게 더 큰 문제였다는 아니 근데 건. 그런 모습을 옆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대선 당시에 이미 유세하 그걸 뭐 신용환 교수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난 여기 못 있겠다고 나온 거예요. 얘는 분명히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또 근데 나머지 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보니까 앞에서. 그 김건희 말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남 씨 이야기도.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여성분도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열심히 하셨지. 지금 이 특검 거리들 봐봐. 이거만 있겠어? 별건도 나오면 한다는 거 아니야.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을 낙점한 사람도 김 김씨다. 예. 여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부부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 부인 커넥션? 거기도 그치, 있고요. 그치.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위헌 위법 사례인데 이때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탄핵이 없었어요. 1차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없었다니 무슨 말이야? 대통령 탄핵을 못하죠 헌재에서. 그렇지. 그렇죠. 3명 임명하지 않고 최상목이 임명했잖아요. 그때 한덕수가 눈에 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별로였는데. 김건희 네. 씨가 한덕수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네. 한 명만
아예 임명하지 않는 걸 헌재 보고 재판관 3명을 아예 임명하지 않은 걸 보고 그때 이제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런 오더를 줬는데 그걸 실행하는 걸 보고 네. 그렇다는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게 그때. 지금 김건희 씨 특검법 통과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못했던 것 중에. 네. 근데 그 중에 이것도 해야 된다를 얘기해 보려고 잠깐 모신 건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내란 관여를 확인했는데 내란 관여. 네, 네. 내란 관여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나는 의심하는 바인데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내란 관여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내란 관여가 없더라고. 내란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사람들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몰랐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발절인 건데 네. 내란 관여하고 연결된 게 또 뭐냐면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김건희. 진짜. 내란 관여를 했고 그것이 자기의 이익하고도 맞는 거야. 내가 영구집권해야 되거든. 내가 이제. 아, 근데 실제 어제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힐건이라고 불렀대. 힐건이 프로젝트. 정권 초기였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총수가 저한테 야 김건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근데 대통령 되려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정권 초에 말했어. 정권 뭐, 초에.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저거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남편은 멍청하고 자기가 볼 때 다음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다 맞는데 그건 미친 짓이지. 말이 안 돼. 얘기했어. 라고 준혜가 했고 저는 대통령 당선되자 얼마 되자마자 이 김건희 다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는 나왔죠, 조금. 어제 처음으로 힐건이 프로젝트라는 게 저쪽 진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대변인 장성철한테 온 거야. 장성철 평론가도 얘기했고 그 잠깐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힐건이 프로젝트. 아 진짜 있었어 그런 게?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진지하게 검토했다니까요 통실에서. 아 정말? 아니 그럼요. 그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대요. 힐건이 프로젝트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마포대교 나와서 윤희석은 이제 또 그 안에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 그게 힐건이 프로젝트. 진짜 윤희석 전 시작이야, 대변인은 마포대교 저쪽 막아놓고 내부 이제 몰라 저 지시하고 사람은. 그게 보세요 자살 예방의 날이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포대교 많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게 사진도 예, 저 굉장히 사진 그렇게 찍은 진짜 거잖아요. 자기적이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는 윤준샷이죠. 나중에 실행에 어떻게 옮긴 할 수 있어. 것이고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대통령실 사진 올릴 때 대통령실에 김건희 사진 중심으로 막 올렸잖아요. 초반에 김건희가 가운데 있는 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무슨 인스타냐 김건희 그렇게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저거는 자기가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가 진짜 꿈을 꿨는지 좀 진짜 꿈을 꿨다니까. 물어봤는데 취임식 날 그 윤석열 취임식 날 아주 더웠어요. 더웠는데 그때 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 잠깐 비가 오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쌍무지개가. 맞아. 무지개 떴지. 근데 쌍무지개가 떠서 대통령 취임식 때 사람들이 다 앞을 보다가 뒤를 봅니다. 쌍무지개.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 물어봐요. 김건희 여사가. 이게 무슨 의미냐? 야, 쌍무지개가 떴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명태균이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이 천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는 태양이 둘입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너무 좋아하더래. 너무 좋아하더래. 그리고 나서는 그냥 꿈 해몽처럼 그냥 덕담해 준 말인데 이걸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힐건이까지는 모르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행보들 그리고 미셸 오바마에 대한 그 행보를 저기 대통령실에서 찾아봤어요. 분석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든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힐영이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네. 댓글에 힐영이가 훨씬 낫다. 아 댓글에 네, 지금 나왔어요. 자연스레님이 낫죠, 힐영이가 훨씬 낫죠. 낫네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천공도 비슷한 얘기를 해준 거더라. 천공도. 맞아. 천공대 그랬대요. 천공도 다음은 김건희다. 천공이 뭘 알아? 근데 천공 어디 갔어 이제? 근데 천공은 이번에 이재명 지지. 천공이 이재명 알게 와라 그랬잖아. 옮겨 타보려고.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기자들도 설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진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 만나서도 자기가 통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 대통령 자기. 통일 프로젝트 그렇지. 또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라고 하는 말이 저것은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그냥 묶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 우리 뭐 이런 식의 인식이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네. 그 말이에요. 이명수랑 7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내가 정권 잡으면 다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다들 주변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돼라고 했거든요. 그 방법을 찾은 게 계엄이에요. 그 방법을 결국 찾은 게 선거로는 안 될 것 같고 감옥 안 가는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정권 연장 프로젝트이기도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남편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충암고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분이 제보한 뜻은 뭐냐면 이미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그 김건희가 김영현하고도 아주 잘 알았고 김영현을 통해서 노상원도 알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는 보기에는. 김건희하고 네. 노상원 난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의심해요. 그 루트가 충암고에서 김영현을 통해서 이미 그때 됐다.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씨가 남편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길이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계엄의 루트를 탔다고 나는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데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방해물들이 예를 들면 나 같은 놈인 거야. 그리고 그 방해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만 명 수준이잖아. 다 모아보면 거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려 나가는 거야. 저도 윤석열이 제거 대상으로 그걸 노상원을 공장장을 시키려고 한 했다고 거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가 찍은 왜냐하면 본인 제거니까.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질 않는다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전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상원과 연결 루트도 김건희 쪽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바예요. 노상원이 찍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노상원이 김건희가 김건희를 어떻게 한다고? 찍었으면, 네. 무슨 관심이 있어? 나 노상원 모르고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내가 방해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한 10,000명 정도 쓸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없다 지금. 홍사훈 기자님 캄보디아 뭐 쪽 어떻게 더 나간 거 있어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는 그 어쨌든 이번에 특검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주가 조작해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이 그게 하더라도 지금 9명이 기소돼서 네. 어쨌든 다 집행유예로 다 나오지 않았냐. 형량이 약했지 않았느냐. 김건희도 그럼 그거 해봤자 집행유예 뭐 벌금이나 뭐 이렇게 물고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데 그거 정말 착각인 게 그 9명 기소된 사람들은 권오수는 최대 주주 대표니까는 이제 주가 조작 직접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고 차명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 9명 전부 다 돈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재판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어. 이건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자기네들이 계속 그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돈 잃은 거고 이정호도 돈 잃었어요 실제로. 손모 그 쩐주라 손모 씨도 다 돈 잃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 집행유예 나왔는데 진짜 돈 번 사람들 한 100억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건희 모녀가 24억 벌었고 나머지 한 6명이 한 100억 가까이 벌었어.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습니다. 입건도 안 됐어. 전주라고 하면 아니 전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주범들인 거지. 진짜 주범이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이 사람들이 만약 기소가 돼서 했으면은 주가 조작은 형량이 셉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 기소가 되고 진짜 제대로 재판 받으면은 형량이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김건희를 커요. 빼주려고 그 사람들도 털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6명을 김건희 모녀 빼고 나머지 4명을 갖다 기소를 하면은 김건희 모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에서도 이번엔 사실 수사가 어렵지 않다는 게 이 수사 검사들이 항소 이유서나 공소장에 그 힌트를 곳곳에 심어놨어. 심지어 그 중에 한 명 27억 번 사람한테는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다. 권오수가 번 걸 지가 직접 챙길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저수지처럼 이용을 했다. 권오수가 자기 돈 못 벌었다고 이걸 이렇게 다 하는데 적시를 해놨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차마 기소는 못하지만은 왜 못한지는 또 우리가 다 짐작을 하지만 왜 못하지만은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라고까지 하면서 했거든요. 음. 이종호도 돈 못 벌었잖아요. 난 삼부토건이나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이번에 특검에 다 그거 밝혀질 거예요. 특검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종호 말을 그렇게 들어줬을까? 뭐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들어줬을 것 같아요. 로비의 루트처럼 보이죠. 이종호는 자기만 돈 잃은 줄 알았어 그때.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딴 놈들은 돈 번 놈들이 진짜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거지. 내지는 얘가 입을 열면은 진짜 뿔딱 지나서 입을 열면 우리 다 골로 간다. 그러니까 얘 말은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삼부 토건도 해주고 임성근도 빼달라면은 빼주고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일리 있다. 이종호는 자기 돈 잃었었어요. 그리고 엑시트를 못했어. 다른 사람들 다 그때 도이치 주가절에서 돈 못 번 줄 알았거든. 10년 전에. 재판 때 요즘은 보니까는 도이치모터스로도 김건희 씨 오래 보낼 수 있다.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형량. 근데 그게 실형이 이제 권오수도 안 나오고 다른 분들이 실형이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인데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그 권오수 부자를 부르고 초청하고 한 이유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 때 뭐 하고 말았으면 대통령 취임식 부를 일이 없는데 그 관계의 지속은 이후로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는 크게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도이치 파이낸셜이 다 이익이 나고 도이치 파이낸셜에 최은순, 김건희의 차명 지분이 있다는 게 이제 내부자들의 제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 도이치 파이낸셜까지 하고 그리고 그 도이치 그게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의 캄보디아의 DAMC라는 그게 사실상 그러니까 뭐 대법체 같은 건데 이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왜 2023년에 본놀이 캄보디아 하는 금융기관을 왜 인수했는지 여러 예. 가지. 그리고 본놀이 하는 곳이야. 네. 원래 그런- 도이치 모터스를 한번 크게 해먹고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로 또 한번 그렇죠. 해먹었거든요. 네. 이거는 그- 수사가 전혀 그 지금 부분이 안 돼. 수사가 안 돼 있어요. 도이치 파이낸셜. 근데 그 아,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 왜 ODA 자금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는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빠져 있는 대목이 이거 기술이거든요. 돈을 빼먹는 것도 엄청난 고급 기술이에요. 아무나 못해 돈을 하해를 빼는 거는 여기에 최고 권위자들은 MB 시절에 있어요. 이명박 주변이죠. 다. 거기에 있단 말이야. MB 라인. 캄보디아도 처음에 그 다져놓은 데가 MB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렇지. 그 자원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해드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그 금융기관 인수한 게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ODA하고 차관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증액되기 시작한 게 언젠지 그 시점을 좀 맞춰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자들을 자기가 믿는 기술자들을 보냈을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하죠. 그래서 통일교 빼버리고 아니 이거 우리가 뭐 통일교하고 왜 이걸 해야 돼? 아, 나 누구하고 통일교 손을 솔직히 잡았어요. 불쌍해. 목걸이도 못 찾았잖아. 그래서 돌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멍든 가슴. 그래서 땀의 대가 땀의. 그래서 이거를 주도하면서 그 MB 기술자로 영입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있었을 텐데 MB 시절에 캄보디아에 엄청난 대형 농장을 이게 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기관 투자해가지고 캠코에서 들어가서 그때 크게 망해먹고 오고요. 그 기간 왜 일부러 망했단 말이야. 근데 왜 캄보디아예요? 왜 캄보디아냐고요? 원래 독재자가 아니 있는 뭐 거 좋아요. 필리핀도 있고 뭐 해먹자. 많은데 근데 훈센이 김영남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해서 그렇고 지금은 그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독재 혼자 돌리고. 정권은 돈 먹일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근데 거 하니까. 윤석열 정부 때 훈센이 여러 번 왔습니다 한국에. 2024년 작년에도 왔어요.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오기도 했지만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냥 왔어요. 다른 일로도 이명박을 많이 매우 왔어요. 좋아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맞아요. 계속 옵니다. 작년에도 와서 경상남도 어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센과의 그 커넥션. 네. 이 MB 부분이 시절에 훈센과의 커넥션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거기서 뭐가 특검에 있어? 가면 우리도 캄보디아 갈 수 있겠네. 지금 사실 가야 되는데 특검에서 훈센을 수사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니, 김건희 그렇죠. 특검에 가면 결정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내놓고 보따리를 좀 싸주면 그때 아니 이제 내가 해줄게 가죠. 그건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가야 되는 이거 정리해줄게요. 내가 서울에 그래서 만나서. 캄보디아 가자고만 하는데 거기 가면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나 도움 받고 싶지 네. 않아. 왜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사진만 찍고 오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러네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하고 안 뭐- 갔잖아요. 아니 앙코르와트는 사업체를 짓거나 그럴 수 아니 없어서 김건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애를 안고 병원 그 찍잖아요 사진을. 그리고 분홍빈 걔를 한국으로 데리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각국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앙코르와트에서 했는데 명태균이 백윤정 비행기 떨어진다고 꿈 얘기해 주니까 안 가잖아요. 갔죠. 또 병원 가잖아요. 네. 캄보디아를 진짜 많이 뭐가 되게 많네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뭐가 있어. 네. 아니, 저는 그때 그 김건희가 앙코르 뭐 꿈 때문에 네. 뭐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그 애 병원 이 심장병 환자 어린이 이제 끌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그냥
영부인이 어쨌든 한 나라 외국을 갔는데 그냥 나 저기 안 가니까 딴 데 좀 섭외해줘 그럼 금방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안 되지. 아니죠. 그건 한전에 일이 된 거야. 저 때도. 그리고 자 캄보디아가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될 나라다. ODA 원조 지금 몇백억 달러가 그게 문제냐.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명분 하나하나 다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저 사진 찍은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 거기가 여기- 동네 뭐 아줌마 그냥 가서 그냥 나 저기 갈래 하면 가는 그러니까 여기 섭외는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 힘든 데니까 5대1 그렇죠. 늘려줘. 그러니까 5대1 늘리는 명분을 저때 만들었다. 그렇죠. 저거는 2022년 앞뒤가 맞아. 11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고 ODA를 증액해가지고 빌드업. 2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 캄보디아 진출하거든요. 시간상으로 다 맞습니다. 23년이면 딱이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강 가서 내가 해볼게요. 그때 사진 하나 아무나 아까 뭐 다 밝혀낼게요. 앙코르와트 일정 취소하고 저런 기사가 팍팍 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때는 너무 주목받으려고 한다 또. 그리고 아동을 가지고 말이지 그 빈곤 포로로 찍고 네. 있다 이런 비판만 있었는데 거기까지였죠. 거기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다 합쳐서 보니까 저쪽에다 돈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나? 예. 그렇지, 그렇죠. 저건 사전 섭외가 분명히 됐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 그 심장병 환우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맞지. 받고 나중에 또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원래 이어지지 치료하기로 돼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괜히 자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해놨었지 저번 때. 맞아. 그것도 맞아.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었어요. 원래 정해져 있었다 그랬어. 예. 맞아. 난 개인적으로는 그 리투아니아 가지고 명품 쇼핑한 거 안 샀다고 하잖아요. 샀다고 보거든. 리투아니아 가봐야 되겠다. 출장 가야 또 돼. 명품에 또 이렇게 꽂혔네. 저는 뭘 의심하냐면 이거 알고 싶은데 이 특검에서 특검에서 리투아니아 그 쇼핑까지 들여다보고. 특검에서 어떤 별건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명품을 안 사는데 갔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를 명품을 샀단 말이야. 네. 나는 왕창 샀을 거라고 봐. 왕창. 5군데 돌았잖아. 5군데. 그러니까 왕창 샀고 그거를 우리는 몰랐다가 현지에 있는 그 업체 사장이 알려줬죠. 그 인터뷰를 했지. 한국 대통령 부임 와가지고 싹 쓸어갔다. 네. 근데 물건을 뭘 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 이명박 제거, 아니 제거, 이명박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명박 그 잠깐만 요것만 끝내고 나서 유명한 사례 이어져. 이어서 얘기해줘. 예. 이거를 어떻게 들여왔을까? 첫째, 돈은 어떻게 가져갔을까? 가져갔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필요해.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거든. 자, 이명박 부인이 이제 그 후보가 됐을 때 그리고 당선자가 됐을 때 이명박 부인이 신라 호텔에 갑니다. 중국 식당에서 주로 밥을 먹었는데 8선이라고 먹는데 가기 전에 그 밑에 숍이 있습니다. 숍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쭉 이렇게 둘러봅니다. 좋네. 그러면은 다 그게. 어떤 회사에서 그걸 다 해서 나중에 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녁에. 거기서 산 게 아니고 아니 사지 사지 아니고 사는 사지. 눈으로 보고 산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스캔만 하고 쭉 가면요. 이걸 그 어떤 여사님이 재벌가 어떤 여사님이 그걸 해서 저녁에 다 보내죠. 완전 드라마에 나오는 이 거야 똑같네. 이것도 저기 사가지고 쇼핑백 들고 나오겠습니까? 옆 사람이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쇼핑은 안 하죠. 그쵸. 김윤옥 씨가 저런 거 유명한 일화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파리 갔어요. 그러면 파리의 샤넬 네. 매장 셔틀을 내리고 그리고 다녀왔어요 그때 직접.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들었냐면 그때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 네, 이런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들이야. 그러면 가서 샥 쓰려고 들고 와. 네. 그때 그 짐을 어떻게 들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계 행락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했는지 그 중에 하나 내가 들은 것 중에는 들고 간 현금보다 넘어갔나 보지. 그때 왜 저런 얘기 있었잖아. 김용욱 씨가 국정원 비자금 중에 특활비를 썼죠. 특활비를 가져가가지고 네. 쇼핑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 예, 예. 근데 그거 들고 간 것도 다 썼나 보지.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파리 근무하는 그 대사관 직원 카드를 가지고 샀다. 거기까지 갔어? 대사관 직원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야. 한 달에 건너서. 그런 식의 이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했지? 돈은 어떻게 들고 갔지?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들어왔지?
나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봐. 그 루트를 막아야 된다고 봐. 앞으로 완전히. 5군데를 갔어요. 그냥 가서 그냥 좋구나. 나는 그렇게. 한 가득 샀을 거라고 봐. 그렇죠. 한 가득. 본인이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 그렇게 말 못 사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그 쇼핑이. 나 쇼핑 욕구까지는 이해가거든. 네. 국내에서는 갈 수가 없죠. 대폭발해가지고 싸그리 샀을 거라고 본다고 난. 에이? 아니 근데 그런 거 사가지고 뭐 어디 놔둘 데도 없고 솔직히 뭘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샀는지도 기억 못하고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 못하고 그렇죠. 들고 다닐 데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근데 자기 돈으로 갈 샀는지 데도 나는 없어. 그거를. 아, 당연히 자기 돈으로 안 샀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가 들은 제보는 그 그랍 목걸이, 뭐 샤넬백 모든 그러니까 귀중품을 이제 관저에 나오기 직전에 빼 돌렸는데 양평에 아는 언니 별장에 있다는 제보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별장을 지금 못 찾겠어요. 찾으려고 이제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언니 별명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친언니. 통일교회 아니요. 친언니 아는 뭐. 언니인데 부자 어. 언니인데 예전에 사실은 그 통일교한테 받기 전에 빌려서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빌린 건 사실입니다. 그 언니가 빌려준 거예요. 아 그럼 빌렸다. 그 언니가 그 귀중품을 다 빌려줬고 그거를 본 통일교회에서 아 왜 빌리고 그러세요 하면서 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언니가 엄청 벌벌 떨고 있대요. 그 언니부터 빨리 불러다 조사를. 그러니까 해야죠. 특검이 앞서 가동이 검사가 되면 그런 그럼 정보들을 그 언니를 갖다가 털지 몰라 말이 않았어요 안 그러면? 되죠. 검사들 예. 안 털었어. 예. 아직. 털지 않았어요. 왜? 왜 안 털어? 아니, 아니, 봉죽도 하는 걸 검찰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는 게 아니 왜냐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 그 알아요. 언니의 비석격인 검찰이 다른 모를 리가 언니가 얘기를 없어요. 해준 거거든요. 자 검찰이 자 남부지검도 그렇고요.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지금 어때 지금? 김건희 수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말은 했잖아요. 다 쇼였어요. 다 쏘였어? 대선 끝나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불러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특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제스처. 했던 것도 다 지금 쇼였고 제스처였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용산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소환장 보내고 다 쇼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포영장도 없겠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 맡기고 우리는 모르겠다 손 털었다는 거지. 아 그렇죠. 만세 불렀다는 거지.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간 이유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서 그래요. 수사에 또 불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수처든 뭐 검찰이든 니네들 아무런 권한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특검으로 갔잖아요. 근데 특검 할 때 수사관 특별수사관하고 검사들 파견하잖아요. 네. 이쪽 하던 사람들이 다 가요.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네. 가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 특검을 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검사 숫자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많아가지고. 120명인데 어디서 채워? 아니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검사들이. 그런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 경찰도 돼요. 변호사들도 들어가서 같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검사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또 된다. 안 된다. 어찌할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어저께 돼요. 국회에서 통과된 게 검사 징계법안이잖아요. 그렇지. 옛날하고 달라졌어. 안 그러면 검찰 파면당할 수 있거든. 검사를 쉽게 파면할 수 있어 이제. 그게 탄핵이 검찰 아니야. 개혁의 시작이에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한 매우 대목이에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탄핵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헌재 가면 돌아와 웬만하면 그쵸. 수사 기록을 안 주니까. 거기다 검사들은 검사를 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수사 기록을 안 주고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헌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리 그럴 거 그 파면할 정도에 이르렀다 예. 싶어도 안- 헌재를 통해서 되지가 않았었어. 안 했죠. 근데 지금 지금은 상황이 직접 바뀌었어. 직접 그러니까 지금 파면하면 이렇게 막 그래 니들 잘해봐. 나는 그럼 우리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우리 뭉갤게. 그렇게 못해 이제. 다 파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파면시켜야 돼. 네. 예전엔 정치인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검사를 해고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해고하면 돼. 모든 공무원처럼.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검사는 사실 그 급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시작할 때 초임 검사를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고시는 5급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특권 의식, 우월 의식, 계급 의식이 있어서 이제 네. 정리해야죠. 예. 그것도 다 윤석열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네, 네. 안 그랬으면 영원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영원히. 검찰 개혁의 요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 허리퍼 이거 시즌 1 끝낸다면서 안 끝나?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날 것 같아. 특검이 시작돼가지고 특검이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대선 때까지만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특검 때까지를 연장됐어. 시즌 1 끝나고 시즌 2 시작했다고 또 그러려고. 특검은 중요하니까 아니, 난 사실 우리가 그런데 해야 막 돼요. 오후 방송 준비하고 그러려면 체력이 좀 딸려갖고. 막. 괜찮아 들어가세요.